ESG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ESG라는 단어, 그리고 ESG가 이제는 경영에서도 그렇고 특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 뭐 대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일반화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 자체를 알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실제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더운 이 7월 중순의 주말에 제가 오늘자 이 조선일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뭐 하루 종일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 동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ESG 관련된 펀드가 전 세계적으로 올 1분기에만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ESG 관련 펀드로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유입이 됐으니까 당연히 ESG 관련되어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에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대단히 불행히도 삼성전자의 ESG 관련된 숫자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 삼성전자의 ESG 지수를 체크해 본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스탠스티넬리스트라는 모닝스타의 이 분석 자료에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컴퍼니 ESG 리스크 레이팅, 그러니까 ESG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측정하는 이 숫자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는 2021년 6월 1일 평가 기준으로 ESG 리스크 레이팅이 23.0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엄 리스크, 보통 정도의 리스크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는 글로벌 하드웨어 562개사 중 319위에 해당을 하고, 전체 평가 대상 기업 14,194개 중에 4,494위,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이라든가 삼성전자의 규모 측면에서는 세계 10위권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ESG 리스크는 중간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셈입니다. 여러 사이트들이 지금 그 검색은 하고 있지만 ESG 관련해서 워낙에 이제 그 산출되는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ESG 점수가 높은 데가 뭐야, 뭐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잘 검색되어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여기 지금 저는 동영상 아래에 여기 주소가 있으니까 이 주소 북마크 해서 보시면 될 텐데, 기업별로 ESG 리스크 지수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업 이름을 치면은 이제 기업별 그 점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리스크가 중간 이상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것이 이 사이트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그 숫자가 계속 바뀌니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숫자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 한 달 전이니까 뭐 가장 최근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숫자가 좋지가 않다라는 것이 ESG가 투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특히 저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7월 달에 나왔을 때 상반기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좋은 실적이 나와야 기본이다. 그 첫 스타트를 삼성전자가 끊는데 좋은 실적이 나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좋은 실적이 예상처럼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주가는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지요, 지금도. 그래서 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당신 말대로 삼성전자 실적 체크를 해봤는데 실적 좋은데 주가는 왜 내려가냐,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사실 뭐 주가라는 게 뭐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뭐 미스매칭이 있지요, 이러면서 얼버무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삼성전자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기업이 좋으니까 뭐 장기적으로야 별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은 지금까지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드릴 예정에 있는데, 최근 한 1, 2년간 보면은 삼성전자가 늘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넘버원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 뭐 이건데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늘 거기에 대한 그 의구심이 있었는데, 바로 ESG 관련된 그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힌트는 찾았으나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은 거죠. 삼성전자가 이 점수가 안 좋아? 그럼 앞으로 이 ESG 관련된 그 인덱스가 굉장히 투자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거네? 라는 우려가 많이 드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ESG라는 게 워낙 그 평가 항목이 다양하고 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좋은 기업,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그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냉정하게 삼성전자는 그 훌륭한 실적 그 하나만으로 굉장히 국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 사실은 아니 왜 여기에 삼성전자가 이런 그 의구심이 들 정도의 일이 분명히 계속되고 있죠.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지금 뭐 대통령에 나오겠다는 윤석열, 거기 부인이 뭐 줄리네 어쩌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사는 집이 삼풍 아파트 무너진 거기에 지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그 주거지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뭐 뇌물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그 유튜브들이 있는데요. 그 유튜브의 그 진위를 확인하기 이전에 아니 왜 삼성전자가 여기 또 이렇게 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에 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고 뭐 어쩌다 보니 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지금 뭐 윤석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계속 그 뭐 개인 비리, 뭐 가족의 비리 이런 것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 와중에 엉뚱하게 삼성전자가 또 거기에 이제 같이 곁다리로 껴있더라라는 것, 굉장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사실 국내 언론에서 크게 강조되지 않지만 좀 이상한 일이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회 출입하는 기자 중에 삼성전자 임원인데 뭐 가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밝혀지는 바람에 당연히 회사에서는 해고가 되고 뭐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넘어갔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삼성전자 임원이라는 명함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가짜 기자라는 게 황당한 일인데 삼성전자 같은 좋은 기업이 굳이 국내에 가짜 기자를 갖다가 출입을 시키면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해명은 그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일탈을 할 사람이 삼성전자의 임원이 된 것도 그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경제 이외의 섹션에서 그 기업이 자주 거론되는 이 현상이 ESG를 평가할 때 좋을 것이 없다라는 상상은, 그러한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ESG 관련되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국내에서 ESG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이것이 아닐까, 이러한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중국이나 미국의 기업인 중에 경제면 이외의 이슈에서 그렇게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참 그 경제면 이외의 이슈에서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그런 사례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좀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결국 ESG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디스카운트 요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삼성전자를 늘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 기업으로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업이 없습니다라는 점은 두 번, 세 번, 네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실적과 이 정도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내는 기업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언제나 늘 투자 유망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늘 합니다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거의 웬만한 국가의 대표 기업들 실적이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재무제표를 봐도,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재무평가의 기본은 성장성도 있지만 뭐 수익성, 안정성 이렇게 그 뭐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안정성 부분, 그 기업의 리스크,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는 안정성을 걱정해야 될, 안정성 지표를 걱정해야 될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미국 기업도 사실은 뭐 파산했다, 부도났다 이런 사례가 사실은 1년에 거의 없는 이런 일이, 이런 평화로운 일이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무적인 평가라는 것이 기업에서 그렇게 별 차별화가 없어진, 그러니까 성장성 정도만이 그 어느 정도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평가할 때 ESG라고 하는 이런 비재무적인 항목이 오히려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변별력이 생기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전망을 해본다면 앞으로는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올해 안에 이재용 회장도 당연히 석방이 될 것이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뭐 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업이 그 경제면 이외의 섹션에서 부각되는 것을 용인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는 모두에게 좋지 않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뭐 이 ESG가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이제 일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ESG라는 평가가 그냥 단기간의 유행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금이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업에 대한 그 평가의 변별력이 이제는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 쪽으로 좀 이제 움직여지는 그런 흐름이 단기적인 이슈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결국은 그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ESG 관련된 이 지수도 투자에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